네, 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직무 역량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단위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팀 단위로 그 평가, 역량 평가의 기준들이 세팅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 단위로 세팅이 돼야 되는지,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가 그룹이 동일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어떤 각도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여기에는 뭐 축구선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야구선수도 있을 거고, 이런 구기 종목 외에 뭐 수영선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운동선수들이 많은데 또 생각하려고 그러면, 스케이트. 자, 여러 가지 그런 운동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정말 많죠. 자, 그리고 또 따지면, 야구에는 또 투수가 있고요. 타자가 있고, 포수, 뭐 감독 등등이 있죠. 자, 근데 직무 분석을 해서 투수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직무를 분석을 해서 이 투수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투수들은 평상시에 어떤 행동들을 잘 해야 되는지, 행동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투수들이 좋은 성과를 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KPI, 이런 것들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수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한 결과를 다른 운동선수들에게 적용시키면 이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전혀 안 되겠죠? 그렇다고 모든 운동선수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분모, 예를 들어 체력이라던가, 뭐 집중력, 왜 잘 안 써지지? 네, 집중력이라던가, 그리고 승부욕, 이런 것들로만 평가를 하기에는 이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지만, 정말 이 투수에게 딱 맞는 교육을 시키거나 투수에게 딱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렇게 두리뭉실한 기준을 가지고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 이 중간, 운동 선수와 투수의 중간에 있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수영 선수 정도로 할 것이냐.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걸로 직무 분석했을 때만큼은 핏하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고민이 되는데, 사람들을 비교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비교를 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평가의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리를 포기해야 돼요.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묶어야 되니까,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세부적인 직무 수행자들에게 핏한 인사 관리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냐, 이렇게 그 직무에 핏한 성과 관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평가가 중요하니까 평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모으겠다. 아니다.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서 그 성과의 합인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 직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세분화시킨, 상당히 세분화시킨 그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겠다. 직무 분석을 하겠다. 이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각 직무에 핏한 기준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의 그 인사관리가 잘 잡혀 있는 그 유명한 기업들에서는 그런 비교 방식의 인사평가를 없애는 추세잖아요. 왜냐? 그 비교 방식의 인사평가로는 성과를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핏한 기준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자, 그래서 어,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 더 타당한 기준이 그렇죠. 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취사 선택을 해라. 자, 그런데 우린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은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 단위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비교 평가를 하는 방식을 좀 배제하고 평가를 실시하던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느 정도는 묶어야죠. 그래서 뭐 행정직은 행정직을 뭐 인사건, 회계건 이 사람들을 다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평가 기준을 만들거나 네.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과 수시로 대화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한다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동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평가가 중요하다. 아니다. 성과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회사의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야, 우리가 성과를 높이는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우린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성, 어떤 그런 그 공평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그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을 진행하던가 뭐 이렇게 의사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뭐 정확한 제가 이렇게 해라 라고 답변을 드리진 못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누군가가. 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영에 더 바람직하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경영진이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